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업무상에서 가끔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시트를 별도의 이제 PDF 파일로 저장하는 뭐 이런 식의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답변을 해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연차 통보서라고 하는 양식을 자동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자, 그리고 파일은 올려주셨는데, 아래쪽 내용을 보면 명단이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인원이 있대요. 자, 이 인원을 홍보서라고 하는 시트에 자동으로 입력해서 개인별 PDF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설정하는 코드를 문의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경로는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파일을 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파일을 열어 놓고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파일을 열어보면은요, 통 명단이라고 하는 시트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름, 직책, 소속, 자녀 연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통보서라고 하는 시트에 가보면 여기에 각각 데이터가 기록되어야 될 위치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차 일수까지 기록되어 가지고 이 시트가 PDF 파일로 저장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하나씩 홍보서라고 하는 시트에 이런 데다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에서는 순환한다 그러죠.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동작을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해야 되니까 순환문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이런 작업은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얘기하긴 힘들죠. 순환 반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VBA에서 세 가지가 있죠. 포넥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이 있고, 드로프 순환문이 있는데, 뭐 이건 어떤 것들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한테 익숙한 거면 사실은 뭐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된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VB 편집기 창에서 삽입 모듈을 눌러서 매크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PDF로 저장 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순환문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할 거냐인데, 뭐 포넥스트도 되고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도 되고 드로프 순환문도 되는데 저는 지금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을 쓸 거예요. 그럼 컬렉션을 하나의 개체 변수에다 할당해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이니까 개체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얘를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을 이용해서 in 레인지 C3셀부터 C6셀 범위까지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C3부터 C6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작업하는 코드를 완성시켜 나가면 되는데, 자, 넥스트 하면, 자, 요 순환문이 코드가 보통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가 넥스트를 만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반복을 하게 되냐면 요 범위에 있는 셀을 하나씩 다 작업할 때까지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늘어난 범위들을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그런 식의 동작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그 질문하셨던 그 글에 답변을 달아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답글 같은 것들 보시면 요 밑에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면 추가된 범위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처리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을 좀 더 진행시켜 나가보면, 자, 제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놨고,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통보서라고 하는 시트에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기니까 피스 해가지고 홍보서라고 하는 시트를 위드문으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위드니까 엔드 위드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통보서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어디에다 데이터를 써야 되냐 이건데,
자, 코드가 자꾸 이제 안 보이니까 엑셀 창을 조금만 줄여서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자, 그럼 통보서 시트의 요 이름이 D5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점 range D5셀에 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여기는 성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인제 지금 순환하고 있는 표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이렇게 위치만 맞춰 놓고 나중에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직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가 H5셀이에요. 그럼 여기가 H5셀이 되겠죠. 자, 여기에 직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속은 여기가 L5셀이죠. 그럼 여기가 L5셀 소속. 자, 그다음에 인제 연차 일수라고 하는 게 하단에 있잖아요, 노란색. 자, 여기는 J7셀이에요. 자, 그러면 J7셀에 연차 일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 이 작업을 먼저 해 놔야 되겠죠. 저장은 다음 문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위치에다가 지금 순환 중인 표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명단 쪽에 가 보면 여기 지금 제가 C열을 순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셀이라고 하는 변수는 자, C3, C4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성명에다가는 요 셀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직책은 바로 오른쪽에 있죠. 보통 이제 오프셋 같은 거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에요. 자, 그리고 소속은 오른쪽으로 2칸 이러면 되겠죠.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리고 연차 일수는 예, 지금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세 번째 위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인제 순환문이 한 번씩 이렇게 동작되어질 때마다 요 데이터들을 요 통보서에다 써 주게 돼요. 그럼 이제 쓰고서 다음번 데이터로 바뀌기 전에 요 넥스트 자, 여기 요거 붙여 쓸게요. 자, 쓰고 나서 자, 그럼 다음번 데이터를 다시 쓰기 전에 얘를 PDF 파일로 저장해야 되겠죠.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엑셀에서 PDF 파일로 저장해 주는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동작을 기록기로 기록해 보시면 코드가 나와요. 예,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드를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기록기 쓰는 방법부터 해 가지고 다 얘기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볼게요. put as fixed format. 이게 인제 PDF 파일 저장할 때 쓰는 그 명령어인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런 그 코드를 다 외우고 쓰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자주 안 쓰는 것들은 기록기 써 가지고 코드 얻어내거나 그냥 도움말 같은 거 얻어 쓰면 되는데, 얘도 지금 요 안에 인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구문이 나타나지면 쉽게 찾아다 쓸 수 있는데 이런 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요 명령을 찾아보면 돼요. 어디서 찾아보냐면 제가 복사해 놓고, 우리가 보통 F2 키 누르면 여기서 대체 찾아보기라고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동작을 해서 여기 있는 명령들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 익스포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명령어를 안다라고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엔터키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요 명령을 쓸 수 있는 클래스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워크시트를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 보면 아래쪽에 요렇게 구문이 나와요. 그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리고 있죠. 자, 그럼 요 타입이라고 하는 쪽은 엑셀 픽스드 포맷 타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하이퍼링크가 있죠. 요 들어가 보면 요것들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엑셀 타입 PDF나 엑셀 타입 XPS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필수로 얘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일 네임 이런 것들을 인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요런 거 참고해 가지고 인제 만들어 내면 되는 거겠죠. 자, 지워졌죠. 타입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엑셀 타입 PDF로 하면 되고, 이게 줄을 바꾸려고 했더니 자, 여기다가 언더바 밑줄 쓰고 여기에 인제 파일 네임 같은 것들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안에는 이제 경로도 나와야 되고 파일명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경로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 확정해 놓고 할게요. 얘는 스트링일 거니까. 경로를 원래는 이제 D 드라이브 이런 걸로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뭐 그렇게 설정할 이유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곳은 요 바탕화면에 요 PDF라고 하는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 안에다 저장을 해 볼게요. 지금은 파일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경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넣고 경로 구분자까지 넣으면 경로는 이제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파일명은 우리가 아까 순환하려고 할 때 요 사람 이름 순환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별로 파일을 저장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람 이름을 가지고 .pdf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에 경로가 먼저 나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파일명은 요 셀 값이죠. 자, 요게 아까 성명 쪽에 들어가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pdf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PDF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다시 데이터가 바뀌는 이런 식의 동작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제 VBA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 텐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쓰시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요 매크로를 한번 동작시켜 보면 지금 인제 동작시켜야 되는 위치가 제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위치에서 동작시켜야 되니까 요 코드 창에서 바로 요 F5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 위쪽에 표준 도구 모음에 서브 또는 인제 사용자 정의폼 실행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도 뭔가 인제 동작을 하는 것처럼 깜빡깜빡이는 현상들이 몇 가지 나타났었잖아요. 그럼 인제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사람 이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장되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제가 여기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팀장이고 영업 1 팀이고 자녀 연차가 9 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제대로 나타나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럼 얘를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 보면 이 유재석의 팀장이고 영업 1 팀이고 자녀 일수는 9 일이다. 제대로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인제 뭐 매크로는 정상적으로 개발되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저걸 인제 뭐 버튼이나 도형에다가 매크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매크로 같은 것들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VBA라고 하는 명령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질문을 이렇게만 하시면 답변이 잘 안 달릴 가능성들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인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에 가깝죠. 어 직접 인제 질문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 안에 코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쳐 보셔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크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러면 이게 요청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매크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카페 통해서 질문 답변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셨다가 뭐 이게 내가 그냥 뭐 기록기 써 가지고 작업을 해놔 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부끄럽다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에러가 나는 거니까 깔끔하게 처음부터 그냥 답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예 일을 떠넘기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 주는 분들도 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